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예, 지금 막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중앙선대 출범식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는데요. 1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진행했던 국민의 명령 프로젝트, 네, 국민들로부터 정책들을 제안받는 그런 행사를 벌였는데요. 그 3,500여 개가 넘는 그 정책 제안들 중에서 18개가 본선에 올라서 국민명령 1호로 뽑힌 것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였습니다. 네, 오늘 18개 그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하나의 제안이었죠. 네, 대통령 질문시간제 도입을 제안했던 한 대학원생을 만나서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 노승휴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 질문 시간제도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저도 안 지는 얼마 안 된 제도고요. 우연히 저도 알게 된 제도인데 그 영국 같은 의원내각제국가에는 그런 그 수상질문 시간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회 회기 중에 그 수상이 반드시 의회에 출석을 해서 주 1회 30분 동안 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면서 그 내각과 그 의회 간의 어떤 제도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대통령 질문 시간제 도입을 생각하시게 된 게 아무래도 지금 이명박 정권의 국민과의 불통,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리고 의회가 굉장히 다수 여당이 되면서 일방통행식 그런 입법 과정에 거쳐있면서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그런 게 영향을 줬죠. 지금 사실 그 대통령제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는 대신에 의회가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여당이 더 이제 야당보다 더 수를 많이 쓰는 점유한 과정에서 그 반대 세력들과의 어떤 대화 타협이란 게 전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다수의 그런 어떤 힘의 논리로서 이제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그래서 뭔가 더 갈등만이 불거지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뭐 한계 같은 거랄까, 이제 그런 데서 좀 절망감을 느끼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이런 식으로 그 제도적으로라도 그런 대화 소통을 강제하는 게 차라리 좋겠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제도를 이제 우리나라에 맞춰 한번 따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한 겁니다. 네.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질문 시간제 도입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할 거라고 보시니까 오늘 실제로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우선 이런 거를 사실 대통령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정책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에 직접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뭐 대정문 질문 제도 같은 게 있지만은 이제 국무총리나 그런 각부 장관 등의 국무위원만 한정이 되고, 그 질문 답변도 되게 요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국회에는 그 단순히 이제 대통령 1년에 한번 뭐 연설 같은 걸 하는 게 지금 전부인데, 직접적으로 어쨌든 어제 행정부의 총책임자인 그런 대통령과 야당이 30분 그런 질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런 국민들에게 어떤 그들 간의 어떤 그 대화라는 것이 낱낱이 공개됨으로써 이제 사실 대통령이 어떤 독선을 막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특히 이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소야 대전국이 될 텐데, 이제 그 경우에 오히려 이제 흔히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여소야대는 항상 파국으로 이제 치달아 왔는데, 이제 이런 대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어느 쪽에 어떤 정책과 논리가 우수한지 심판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로서 그런 선택도 할 수 있고, 그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각자에게도 자신들 어떤 얘기가 국민들한테 낱낱이 공개되는 만큼 더 책임 정치를 이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질문 시간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이시니까 청년으로서 이런 정책을 꼭 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너무 저는 뭐 청년으로서 사실 이제 사실 이 경우에는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이제 거의 여야 막론을 하고 모든 후보들이 이제 그 대학 문제라든가 취업 문제를 이제 뭐 많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뭐 우선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든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젊은 층의 목소리가 너무나 반영되어 왔지 않은 거는 제 불만이 있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만큼 정치의 회의를 많이 느끼는데, 그나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뭔가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 문재인 후보 캠프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국민 명령, 국민들의 정책을 듣는 그 제안 제도에서 18개 본선 진출작으로 꼽혔던 대통령 질문 시간제 그 정책을 제안한 노승유 대학원생을 만나서 잠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1부, 2부로 진행된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1부에서는 이렇게 국민 명령 1호를 발표하는 행사가 있었고요.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국민 명령 1호로 꼽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그리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각 단위별 선대위 관계자들이 대선 승리를 결의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오랜만에 정세균 상임고문 그리고 김두관 전 경남지사, 이번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뛰었던 두 후보가 나와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오늘 아까 연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정과 상생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고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안전한 나라 복지국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남북 평화를 정착시켜서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황과 관련해서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는데요. 특히 박근혜 후보가 아직까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100억이나 들여서 그럴 가치가 있냐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이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입장은 정확히 보이지 않고 여야가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자기는 제3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지금부터 단일화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단일화 논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이렇게 거듭 외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출범식이 모두 끝났는데요. 앞으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주목되는 일이고요. 투표시간 연장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쪽에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이 공동 전선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할지 그것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이제는 이번 주에 복지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집중한 다음에 이번 8일과 9일에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자신의 정책을 종합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전날에는 안철수 후보가 정책을 발표하죠. 그리고 그 전날에는 박근혜 후보가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9일, 10일, 11일 연달아서 새 후보가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유권자 여러분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어떤 후보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될지, 그런 자질이 있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마이TV에서는 계속해서 대선 주자들의 일정을 생생하게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오마이TV 생중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